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남부를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요양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선발 방식을 내년 2월 27일부터 개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연봉자와 경력자에게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과 추방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국 물류 창고를 대규모 수용시설로 개조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고위급 인사가 쿠팡은 미국 기업이고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괴롭히면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하는 SBS 뉴스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남부를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강이 불어나 일부 도로 구간은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하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퍼난도밸리 일대 5번 고속도로입니다. 폭우로 도로가 완전히 잠기며 고속도로는 하천처럼 변했고 차량 운행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 화물 트럭이 전복되면서 일부 구간은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남부를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강한 대기강이 동반된 이례적인 시스템으로 국립기상청은 오늘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 홍수 위험 최고 단계인 4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LA와 인근 카운티를 포함해 700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LAPD partners have been out there. They've been doing some door knocking in the most susceptible homes. They've door knocked on 126 homes, and we've been issuing evacuation warnings for the people in the burn scar areas. 기상당국은 남부해안과 도심, 계곡 지역에 금요일까지 최대 4에서 7인치의 비가, 산간 지역에는 많게는 14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산불 피해를 입은 팰리세이드와 이튼 산불 지역은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커 일부 지역에 대피령과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풍은 크리스마스를 지나 주말쯤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한 요양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2시쯤 필라델피아 인근에 위치한 실버레이크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력 가스 업체가 시설 내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점검 작업을 벌이던 중 갑작스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입소자와 직원 여러 명이 한때 내부에 갇혔습니다. I'm hurt. This is my neighborhood. So like I feel like they are my family. And it's right near Christmas time too. 해당 요양원은 최대 170여 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당국은 가스 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선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내년 2월 27일부터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연봉자와 경력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새 추첨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가중치 추첨 제도는 임금 수준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우선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민국은 기존 제도가 저임금 인력 유입에 악용됐으며 결국 미국 근로자 임금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대에서 무차별 총격을 벌이고 MIT 교수까지 살해한 용의자인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당국이 그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포르투갈 출신인 그는 지난 2000년 리스본 고등 이공대 물리학과를 최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하고 브라운대 물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휴학했고 이후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누누 룰레이루 MIT 교수는 리스본 고등 이공대 동기로 발렌트와 달리 승승장구해 MIT 교수가 됐습니다. 발렌트는 오랜 기간 고립된 생활을 해 주변과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발렌트가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타인을 탓하는 경향을 가진 성격 유형이라면서 이번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과 추방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국 물류 창고를 대규모 수용 시설로 개조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한 번에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창고 7곳과 소규모 창고 16곳을 확보하고 개조할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교도소와 군기지, 텐트촌을 활용해 추방 속도를 높이는 방식과 달리 아마존 물류 시스템을 모방해 효율성과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물류 창고가 사람을 수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면서 안전과 인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도 난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을 추진합니다. 해당 법안은 입국 1년이 지난 망명 신청이나 미국 육로를 거친 신청자는 정식 난민 심사 대신 추방 전 위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승인을 앞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각국 정부는 선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한 CBS 방송 제작진의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CBS 60미닛을 반란이라고 표현하면서 제작에 가담한 전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엘살바도르의 테러범 수용소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가 겪은 학대 경험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 방송 몇 시간 전 베리 와이스 CBS 신임 편집국장은 백악관의 반론 인터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영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60미니츠 제작진은 이번 방송 보류가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디자인해 5개를 제작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 축구선수 호날두가 열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을 벌여 200명 이상 체포하고 1,200파운드가 넘는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FBI LA 지부는 12월 한 달 동안 지역 경찰과 함께 진행한 36차례 합동 단속을 통해 총 22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메스암페타민 1,037파운드, 펜타닐 226파운드 등 마약과 총기 29정, 마약 판매 대금도 함께 압수됐습니다. FBI는 이번 단속의 주요 표적이 LA 지역 갱 조직이 운영해온 불법 도박장이었으며 이곳에서는 마약 판매와 성매매, 불법 총기 거래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실종된 9살 소녀의 유해가 유타주에서 발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9살 소녀 멜로디 버자드는 지난 10월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며칠 동안 학교에 나타나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 걸쳐 진행됐으며 어제 유타주 외딴 도로에서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Members of the Santa Barbara Sheriff's Office and the FBI served search and arrest warrants at the Mars Avenue residence and arrested Ashley Lynn Buzzard for the murder of Melody Buzzard. 멜로디의 어머니 애슐리 버자드의 차량에서는 실탄 한 발이 발견됐으며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중장거리 운항을 강화하기 위해 9호기 항공기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밤까지 약 30시간 동안 성탄절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CHP는 음주, 약물 운전자와 과속, 난폭 운전을 집중 단속하며 위장 순찰자 100대를 투입한 과속 단속 시범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 이어 새해 전야에도 별도의 특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9호기 항공기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항공기는 와이드 프리미엄 35석과 이코노미 291석 등 총 326석 규모로 관계기관의 점검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 운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재 확충을 통해 중장거리 노선의 운항 안전성과 정시성을 높이고 향후 신규 노선 확대에 대비한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전케어 USA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성모항과에서 무료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비전케어는 지난달 열린 사랑의 무료 개안 수술 행사에서 검진을 통해 선정된 무보험자 3명 중 첫 번째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남대문 마켓 둘루스점이 시니어들에게 무료로 떡국을 대접합니다. 남대문 마켓은 지난 한 해 사랑해주신 고객들에게 감사하며 1월 1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푸드코트에서 시니어들에게 떡국을 대접한다고 밝혔습니다. 벨뷰에 위치한 한인 운영 식당에서 테리야끼를 먹은 주민들이 대장균의 집단으로 감염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킹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1월 24일에서 25일 식당에서 식사한 주민 5명이 대장균에 감염돼 이 중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오염 원인이 식당 내부가 아닌 공급업체 원재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고위급 인사가 쿠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한국 국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쿠팡은 미국 기업이고 한국이 미국 기업을 괴롭히면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기류가 다른 데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행정부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만들 거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 삼아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기업이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강하고 조율된
미국의 대응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 걸로 해석됩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책임에 대해선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 의회 청문회에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고 있다고도 비판했고, 미 무역대표부는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한미 FTA 공동위 회의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쿠팡 측이 지난 5년간 미국에 지출한 로비 자금은 우리 돈으로 154억 원에 달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쿠팡이 최근 미국 대관 사무실이 있는 워싱턴 DC에서 일할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대관, 그러니까 로비 조직을 확충하는 건데 사고를 쳐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가 그제 홈페이지에 올린 채용 공고입니다. 근무지는 미국 워싱턴 DC. 자격은 정부와 의회 등 공공부문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으로 정책 입안자와 언론 등을 대상으로 쿠팡의 평판과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의 개발과 실행이 업무로 돼 있습니다. 최근 문을 연 쿠팡의 워싱턴 DC 대관 사무실에서 대관 업무 담당자를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팡은 2021년 미국 상장 이후 최근까지 150억 원이 넘는 돈을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고, 고용한 로비스트는 4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대관 인력 확충이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미 정관계의 지원을 더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는 경영진 내부의 민감한 자료까지 강제로 제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어 쿠팡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커버리가 이제 게시가 되고 이제 법원이 허가를 하면 그 대상 기업은 내부 보안 정책, 사고 인지 시점, 대응 과정, 의사결정 구조까지 법원의 명령 하에 공개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쿠팡이 지난 2020년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과 관련해 감독관과의 식사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한 의혹이 있다는 그제 SBS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식 감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1년 이상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 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강력한 시장 개입 의사를 드러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일단은 꺾였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4.9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연중 최고점 돌파 위기가 커지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시장 안정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경고였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도 구두 개입의 효과를 더했습니다. 이후 환율은 급락하기 시작했고 오후 3시 반 종가 기준 달러당 1,449.8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하락폭이 33.8원으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기 힘든 강경 발언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실개입도 단행을 했고 당국의 추가 대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해외 주식 투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주식 매각 자금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환율 변동을 줄이고 달러 유입을 늘리는 선물한 매도 상품을 개인 투자자용으로도 출시하게 할 계획입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고 기존 해외 투자분에 대해서도 환해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비과세해 국내로 더 많이 들여올 수 있게 했습니다. 당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추가적인 환율 상승 기대는 일단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환율 하락 추세가 이어질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전달한 최종 종전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어제 공개한 20개 항의 종전안에는 우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재확인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종전 합의 후 장기적 평화 유지를 위해 우주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합의 위한 사항 발생 시 조기 통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안전 보장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나토 조약의 핵심인 집단 방위 조항 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축소를 요구했던 우크라이나 군 규모도 80만 명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공식화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8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고, 종전 합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명시됐습니다. А тут важливо, що це напрацювання і наше, і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Це говорить про те, що ми дуже близькі до реа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у. А також напрацьований перший драфт договору про. 하지만 핵심 쟁점인 영토 획정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돈바스 지역 전체를 요구하고 있는 러시아의 일부 지역은 비무장지대와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자고 미국 측이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새 종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상 총비서가 8,700톤급 핵 잠수함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고 노동신문이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핵 방패를 더욱 강화하는 건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히면서 핵 무력으로 안전을 보장하려는 결심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한국의 핵 잠수함 개발 계획이 한반도 불안정을 더욱 불러일으킬 거라면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어제 동해에서 신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옮겨져서 다음 주 월요일이 시작되는 동시에 개양됩니다. 그때부터 대통령실의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바뀝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본관 앞의 봉황기.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인 봉황기가 오는 29일 월요일 0시를 기해 용산에서 내려지고 청와대에 걸립니다. 동시에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뀝니다. 3년 7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어제 기준으로 대통령실의 청와대로 이사는 90%가량 완료됐습니다. 푸른 기와집이란 뜻의 청와대는 1991년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 25만 제곱미터로 7만 제곱미터인 미국 백악관보다 3배 넘게 넓습니다. 시민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됐고 구중궁궐이니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역대 대통령들의 푸념도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시도는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습니다. 군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경호 문제 등으로 좌절되곤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탈청와대 용산행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12.3개헌과 탄핵으로 용산 시대가 종결되면서 청와대는 역사에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집권 2년 차를 청와대에서 맞을 이재명 대통령은 여민관 집무실 옆에 3실장의 사무실들을 배치하는 등 청와대 업무 공간의 참모진 접촉면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국무회의나 언론 브리핑의 생중계 등을 통해 대국민 직접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불통 우려도 씻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성탄절 단 하루만이라도 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해드린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